네, K스탁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후장 유독 더 궁금한 종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인급종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실적 나오고 나서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1,2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급증한 실적이 나왔고요. 컨센서스가 800억 원대였는데 이를 훌쩍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로 장중에 오늘 7% 급락해서 실적 발표 이후 바로 반등에 나서면서 4%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이건희 대표님, 예상대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감을 다 반영한 고가권의 자리에서 변동폭이 좀 컸었잖아요. 잘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 이제 AI 관련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 조정이 나왔었죠. 네. 근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관련주로 마지막에 엮였던 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된 회사들이었는데 관련해서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이유가 과연 이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이 증가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비싸게 잘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 충분히 밸류에이션 괜찮구나라고 하고 지금 마이너스 7% 이상 빠졌던 종목을 지금 플러스 4%까지 끌어당기고 있죠. 네. 결국에는 숙제 검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전력기기 이제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대일렉만 혼자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 다 같이 다 같이 실적 기대감이 생겼다. 이제 밸류에이션 정당하구나라고 이제 확인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반등에 나설 수 있는 힘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예, 일단 뭐 정고점 다시 갈 가능성 높은데 일단 지금도 그러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은 필요했는데 가격 조정은 잘 받은 것 같고요. 네. 기간 조정은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상승폭은 조금 예전과 같이 급하게 올라가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네. 그래서 조금 뭐 계속 우상향하는 기조는 좀 이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에 따른 일정도 있다 보니 수급에 대한 영향도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좋은 실적 발표 이후 다시금 전력주에 대해서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실적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또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AI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이제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걸까요?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 현재 시각 9%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우주항공기업 한커민 스페이스를 계열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우주항공의 모멘텀도 같이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곽영훈 대표님, 오늘의 급등이 과연 이 주춤했던 주가의 반등, 탈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양봉일까요?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이 방산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AI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시장은 당연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됐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AI 클라우드 쪽의 매출 증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하게 이제 이런 내용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M&A 관련된 내용도 함께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결 매출 비중이 좀 큰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꽤나 좀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시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그 매각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다면은 이 한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넣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이 있는 것만큼 지금 최근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는 따라잡지 마시고요. 조금 한 분 차트라도 보시고요. 좀 눌렀을 때 한번 관심권에 넣고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한컴 라이프케어의 메가 이슈가 이제 한 차례 부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네. 이 이슈를 주목을 하면서 일단 오늘 강한 상승에 나오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다만 변동성에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지금 실시간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또 포착이 됐을까요? 개별주 안에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 랭크된 사펜 반도체입니다. 지금 17% 급등 나오고 있고요. 상장한 지 이제 2달 정도 된 새내기 주 중에 하나인데 글로벌 업체와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다 보니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직은 조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네. 이제 원래 하던 일이 보면 그 사실 디스플레이 구동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 보면 OLED, 마이크로 OLED 그 패널들이 작동을 하고 켜지고 꺼지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거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LG 디스플레이랑 주로 이제 많은 일을 했던 회사인데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지금 핫한 거는 결국에는 오늘 뭐 얘기 나온 거는 A사라고 나오는데 뭐 애플과의 계약이 아니겠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혼합현실, 그러니까 XR 기기 관련돼서 지금 계약 수주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그쪽 관련된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가 나오면 같이 따라 움직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회사도 스펙 상장을 한 이후에 굉장히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는 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든지 내가 개별주에서 보겠다라고 했을 때 매력도가 그래도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리적으로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여기에서 3만 원대를 뚫고 이제 무너졌던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3만 2, 3천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수반된 오늘의 장대 양봉 단계적으로 조금 더 힘내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개별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펜 반도체의 급등 배경과 함께 그 힘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임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어떤 종목들이 VI가 발동되면서 올라오고 있을까요? 이 시각 시장 상황도 체크하고 가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해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수는 내내 보합권이긴 합니다만 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종목 전반의 분위기는 좀 활발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앞두고 급격한 지수 조정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조금 상황을 살펴보자면요.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시장 10시 30분경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만들더니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0.17% 상승하면서 2630선으로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유사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시경의 낙폭을 일단은 모두 만회한 모습입니다. 시원한 상승까지는 나오지 못하지만 0.29%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 양시장에서 소폭 매도 물량을 출회하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함께 매도 포지션이고요. 오늘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는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오전장과 오후장 특징적인 VI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양 그린 파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 이후 곧이어서 상승 VI가 발동이 됐는데요. 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AI 전력 경쟁에 뛰어들면서 태양광 스타트업에 276억을 베팅했습니다. AI 전력 확보를 위해서 이전에는 좀 원전이 많이 거론됐다면 이제는 태양광이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서 바이든은 태양광에 70억 달러, 약 9조 7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거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강합니다. 금양 그린파워 현재 18% 급등세 이어나가면서 장중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D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 제조업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한 달간 공개 매수를 진행하면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올라왔던 S&D입니다. 오전장 급등세를 보이면서 9시 20분경 상승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S&D는 대주주의 지배구조 보강을 위해서 한 달간 공개 매수를 진행하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었는데요. 오전장에 한 24%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는 18% 급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세 출발했던 위메이드 그룹주들 10시부터
10시부터 하나하나 하락 VI가 발동되더니 마지막으로는 위메이드까지 12시경 하락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전일 자사주 처분 뉴스의 간바 위미스 급등, 또 2분기 흑자 전환 기대에 강세 출발했던 위메이드, 장중 16% 상승 흐름 보였지만 현재는 3%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오전장 대비 탄력이 둔화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각까지 어느 정도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VI가 발동됐던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될 종목인지 체크해 봅니다. 자, S&D 현재 이 시각 18% 급등 탄력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삼양식품 갈 때 같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소각을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공개 매수가 3만 원을 넘어서 또 급등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급등 좀 더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과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 데뷔는 했다. 상장은 했지만 네. 상장하는 게 데뷔는 아니고요. 인지도를 시장, 높였다가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인지도가 좀 높아졌고요.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의 본업 자체가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주로 나오는 매출이 나오는 데가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인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프죠, 스프. 우리 네. 라면 스프 같은 건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조미료 많이 쓰실 텐데 거기 들어가는 부분인데 불닭볶음면이 이제 소스 만드는 회사로 이제 굉장히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장 때부터 그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삼양식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갔죠.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공장도 계속 증설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달러 강세의 수혜도 이제 워낙 약세의 수혜도 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S&D는 앞으로 좀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따라붙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역시 공개 매수 가격은 뭐 나중에 또 추가로 상승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주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33,000원 미만으로 좀 빠져야 좀 네. 접근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3,000원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 지금 단기 급등은 다소 부담스러운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도 시총은 작지만 재무도 그렇고 탄탄하고 안정된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인지도를 높인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앞으로의 흐름 S&D 지켜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인급종입니다. 지금도 좋은 탄력 보여주고 있는 종목 K방산의 동반 상승 속에 오늘 STX 엔진의 탄력도 좋습니다. 현재 시각 7% 상승 보이고 있고요. 방산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제 한화에어로, 현대로템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보니 이제 오늘 같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 가격적인 매력과 함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하죠. 네. 왜냐하면 주가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방산하고 조선 쪽이죠. 네. 그래서 방산하고 조선 쪽, 특히나 더 이제 방산도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업황도 좋고 또 유가 강세에 따라서 해양 구조물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 원화 약세에 따라서 조선업의 어떤 주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 엔진하고 이 디젤 엔진 쪽에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수출 물량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저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방산 이슈보다는 조금 조선 쪽의 이슈가 조금 더 붙은 것이 아닌가. 어쨌건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꾸준하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방산과 조선 모두를 봤을 때 오늘 다 흐름이 좋잖아요. 네네. 방산 쪽 여쭤보면 일단 한화에어로의 훈풍과 더불어서 다른 이제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네. STX 엔진도 분명 기대가 높고 가격 매력이라든지 신규 매수의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일단 대장 측면에서 봤을 때 한화에어로는 지금도 사도 될까요? 네. 정말요? 네. 저는 지금 사도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요. 컨센서스를 하회합니다. 네. 하회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안 났거든요.
그러면 주가 좀 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인적 분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가치 인정을 못 받았던 두 개의 회사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가치가 부상이 되니까 하반기 기수 확보해 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하반기 기수 확보해 주고 그다음 주가가 이제 반등할 수 하는 일만 남은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 유효하다. 그러면 예, 또 예. 조선 섹터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한화오션이잖아요. 오늘 한화그룹도 전반적으로 좋은데 네네.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오션 조선주잖아요. 네. 저는 조선주 중에서 뭘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하나오션, 네. 삼성중공업. 네. 최근에 HD 현대 미포를 보셔야 돼요. 최근에 올라오는 힘이 심상치 예, 않기는 조금 했어요. 약한데요. 네. 예, 그래도 3일 연속 강하게 올랐죠. 탱커선 관련해서 현대 미포조선이 넘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 보시면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3개 정도만 보셔도 제가 볼 때는 조선 쪽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의 핵심은 조선과 방산이었고 대장에도 충분히 신규 매수 유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 매력이 높은 STX 엔진도 함께 지켜보자. 인기 급상승 종목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종목 분위기 짚어봤어요. 지금까지 이권희 그리고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지수 자체적으로는 무난하기는 합니다만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하락을 멈추기는 했지만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과 방산, 고점 대비 상승폭을 축소한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중심이 되는 두 섹터의 탄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후장도 포착된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최상위는 엑셈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존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된 이후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430% 넘게 급증했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되면서 주가 변동성은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CNR 리서치도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오늘 전선이나 전력 설비 관련주들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원전선은 소폭이나마 상승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70%가량 급증했습니다. PJ메탈의 거래량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간 핵심 광물 협정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루미늄 탈산재 생산을 포스코엠텍과 양분하고 있는 PJ메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3,9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최근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커지면서 오늘도 조선주들 나란히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도 거래량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반등 속 국내 반도체주들도 소폭이나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마이크로2 나노는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용 프로브 카드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사피엔 반도체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이후 매출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게임 관련주들도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내달 게임 산업 진흥 계획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사주 처분과 위믹스 강세로 위메이드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S&D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픈 AI CEO의 태양광 스타트업 투자 소식에 태양광 에너지주들도 상승하는 가운데 금양 그린파워의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상승률 최상위의 코스닥 종목이 전부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에는 전날 하한가를 기록했던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예측이 아닌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함과 동시에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45%가량 하향했는데요. 다만 프랑스 사업이 영업 정지를 가정해도 현재 주가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또 오늘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크래프톤은 SK스퀘어의 블록딜 추진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HMM도 오늘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다른 뉴스나 공시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도 실적과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가 1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전력 설비주, 이 중 LS 일렉트릭의 낙폭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 상승 전환도 한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우호장 포착된 종목에 대한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MHB 파트너스 김서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조선 방산뿐만 아니라 이 섹터도 강합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쉬는 틈을 타서 종목들에 대한 또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모처럼 힘을 받고 있는 바이오주, 그 안에서 핵심 바이오주죠. 바이오주의 부경수 내에서 리가켄바이오, 지금 이 시각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9%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고켄바이오, 이제 리가켄바이오로 다시 태어난 가운데 오늘의 상승 이후에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두 분의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는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김서훈 이사가 각각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모처럼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로 이름을 바꾼 만큼 기업 분석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에 아마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집중이 많이 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ADC라든지 뭐 합성 신약 분야를 조금 다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높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수한 기술, 핵심 기술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ADC 쪽에서의 앞으로의 성장 기여에 크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플랫폼을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신규적으로 좀 창출해주는 부분에서의 매출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객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과의 연계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다케다라든지 뭐 암젠, J&J 같은 이런 좀 유명한 회사들과 기술 계약을 체결을 했고,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이제 로열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신약 연구 개발과 의약 사업 부분으로 좀 나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사업의 규모는 의약 사업 부분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체 토탈 기준으로 봤을 때는 62.5%가 해당 부분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신약 연구 개발 부분이 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항목 자체는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사업 부분에서 신약 연구 개발에서는 기술 이전이 98%로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 개발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의약 사업 부분에서는 의료 기기나 소모품 부분으로 비중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사업 영업 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투자 지표는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년 연달아 계속적으로 좀 적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PER 수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배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PBR 수준도 12배 수준으로 사실 투자 지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처럼 사실 매출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기술 개발과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투자 지표보다는 지금 이제 어떠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투자나 이런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현금에 대한 유동성 부분이 5천억에서 7천억 정도가 생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DC 플랫폼 부분에서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조단위 계약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파이프라인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ADC 제형에 대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에서의 좀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ADC의 모멘텀,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이제 오리온에 인수된 이후에 안정적인 이런 자금을 확보를 한 이후 더 상승폭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은 되고 있긴 합니다만,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조정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기술적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리가켄바이오가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자기 혼자 올라가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역시 미국 바이오테크들의 흐름 자체가
고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밀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이오 종목들 물론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언제든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서 먼저 반등 시도를 좀 해주고 있고 그 반등 과정에서 바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제일 먼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고점 대비 약 30% 이상의 조정 과정 이후에 5일선과 21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 삼천당자,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 종목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무엇 하나 안 오를 만한 재료가 없는 종목들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시세만 놓고 본다라면은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만한 어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 영향이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그 흐름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 상방에 대한 기대, 그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방에 대한 기대를 더 가져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그 미국채 10년물의 흐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피크 아웃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을 살짝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PCE 물가 지표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 5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나봐야지만 알겠습니다만은 PC 물가 지표와 5월 초에 있을 FOMC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넘어간다라면은 미국채 금리에 대한 피크 아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바이오 섹터 역시 금리 인하가 올해 뭐 2번이 되었든 3번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일단은 차치하고서라도 5월 말에 있을 아스코 기대감을 가지고서라도 한 번 더 단기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에서 이제 바이오 전반의 학회에 대한 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확실히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인 리가켄 바이오의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판정 바로 정리해 볼까요?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구 레고켄 바이오 이제 다시 태어난 리가켄 바이오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요. 네,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늘의 급등 이후 더 달릴 수 있다에 또 두 분 같이 또 목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기업 분석부터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죠. ADC 플랫폼 성장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주 금액이 지금 8.7조 이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좀 주요 빅파마 기업들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부분들이 27년 1월 정도까지 분할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게다가 ADC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플랫폼 성장에 따른 기대감들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만큼 역시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짚어주셨네요. 네,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반등 첫 날입니다. 보통 이렇게 반등 첫날에 장대 양봉에서는 일단 뭐 정찰 병이라도 여러분들이 보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어떤 매크로 지표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어떤 뭐 매크로 지표들이 좀 잠잠해진다라면은 조정 시에 추가 매수 여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리가켄 바이오 더 달릴 수 있는 힘에서 주신 만큼 바이오주들에 대한 반등 그 안에서 핵심 종목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앞으로 함께 또 지켜봐 주시죠. 네, 또 오늘 오후자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종목 겨루기 두 분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 겨루기의 종목 승리 결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한화 엔진과 그에 맞섰던 하이브. 네, 워낙 조선 섹터 강한 힘을 받았던 가운데 한화 엔진이 승리 2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힘들었던 장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을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딱 들어맞았어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 컬러가 조금씩 바뀌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옷만 보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역시나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중우장대라고 하죠. 조선과 방산 섹터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 오늘 뭐 하루뿐만이 아니라 좀 길게 올 한 해 내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짧게 하이브 좀 AS를 해볼까요? 전략에 좀 변화가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전일의 그 악재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 조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당 부분에서 사실 뭐 뉴진스의 이탈이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 산업군에 대한 흐름 자체가 2분기 이후부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뉴진스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있기는 했지만 이탈은 쉽지 않고 그리고 본업 자체적인 실적까지 지켜보자. 일단 보유의 관점으로 여전히 빠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하이브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종목 겨루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그에 맞서는 태웅이 또 나왔습니다. 태웅은 김성훈 이사님의 또 이름표가 붙어있는 종목이죠. 네, 태웅 거의 아마 2달, 3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태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 같은데요. 풍력 단조 업체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들어가는 단조 주문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풍력 매출이 약 40%, 조선이 20%, 나머지가 산업기계 20% 정도로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실적만 놓고 본다면 확실한 턴 어라운드를 이제 보여줬고요. 올해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55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400-4천억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PBR 중에 저PBR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가의 어떤 강한 상승세는 풍력보다는 조선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먼저 받고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올해 조선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견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만약에 태웅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100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왜 올랐냐? 바로 조선의 빅사이클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서 주가가 정말 100배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조선 섹터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두 번째 빅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태웅이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시장에서 아직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풍력인데요. 풍력 역시도 이제는 이미 작년에 숫자를 통해서 증명을 해줬고, 뭐 풍력도 이제 뭐 보조금 없이는 안 된다라는 논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확인해보는 현재 현장의 어떤 소리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없어도 풍력이 이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풍력마저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그 시기가 온다라면은. 조선의 빅사이클에 이어서 풍력 빅사이클, 이 두 개의 빅사이클이 겹쳐지게 된다면 태웅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떤 텐베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 겨루기로 안 봤으면 아마 임급적으로 살펴봤을 정도로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 태웅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조선에 대한 이슈로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급등 이후에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 태웅 살펴봤고요. 이에 맞서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안에서 한국조선해양은 사실 그동안 많이 거론은 안 됐었거든요. 유독 갖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을 바라볼 때 MRO라든지 뭐 기타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리지널 수주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이런 수주 기조를 보더라도 LNG선이나 특히나 그 신재생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런 선박에 대한 수주가 거의 절반 이상이 이 HD 한국조선해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청 11월 달부터의 이런 기조를 보더라도
폭발적인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가장 수주에 대한 이런 그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산업군이 아니라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산업군인데, 일단은 신재생 선에 대한 이런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산업군들에서 미중 갈등이 또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조선 쪽 물론 실질적인 수혜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그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북미 이제 MRO 시장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출에 대한 이런 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번에 또 7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조선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들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주 베이스의 이 HD 한국조선해양도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작년 11월 수출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좋아지기 그 시점부터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주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서도 충분히 이전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고가 라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또 조선주 내에서 덜 오른 매력도 있는 만큼 과연 얼마나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HD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태웅 다음 주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